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예, 예, 오늘이 4일째죠? 그렇죠. 이제 오늘로서 이제 1차 상봉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어서 이제 2차 상봉이 될 텐데요. 지난 그 20일이죠. 오후 이제 금강산 이산가족 연회소에서 20차 이산가족 이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이제 한 3시 좀 넘어서 시작했는데요. 상봉 행사에서 우리 이제 남측 상봉단이 이제 모두 96가족 389명이고요. 또 북측에 이제 96가족 141명이 60여 년 만에 정말 전 꿈에도 그리던 그런 혈육과 친척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또 만나고 어제도 또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또 그 속에서로 또 이제 그 헤어졌던 기억을 또 되살리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그런 정말 참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떤 상봉의 이틀을 이제 보내고 오늘로 이제 1차 상봉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정말 우리가 TV로 화면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우리는 그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이분들을 이제 추첨으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수많은 우리 이산가족이 우리 이곳에 오고 싶을 텐데 또 만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추첨을 통해서 뽑는지 어떻게 뽑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이산가족 그 정보센터에 이제 이산가족 등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한 13만 명 정도의 이산가족이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좀 한 반 이상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은 한 이제 6만 명 조금 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추천해가지고 5배로 했다가 그 다음에 2배수로 줄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봉 가족을 정하는데 그 정하는 기준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인척순, 고령자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배련되어가지고 이제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좀 자신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는 계층은 북한에서 좀 적대 계층으로 남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이산가족이더라도 이산가족을 좀 꺼립니다. 드러내길 꺼리는군요. 뭐 그런데도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자신들이 이제 이산가족을 선정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비교적 그래도 이제 당성이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분이 좋은 이산가족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을 만나기 전에 최소 한 달 전부터 합숙훈련을 합니다. 평양에서. 합숙훈련을 통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좀 그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좀 약간 영양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식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좀 체중도 불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얼굴에 좀 약간 윤기가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화장도 이렇게 좀 해주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을 갖추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서 만났을 때 들어가는 그 옷 같은 거는 단체로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되어지고, 근데 성사되어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북한 이산가족들이 그 만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합숙하면서 거기 들어갔던 경비는 이제 사실 북측 이산가족들이 북한 당국에 다시 그걸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만나게 되면 우리 남한에서 간 우리 이산가족들이 그 북한인 북측 가족들에게 뭐 좀 현금도 주기도 하고 물품도 주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분은 이제 북한 당국에게 또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추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나서도 부끄럽지 않은 또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말 잘하는 사람 또 괜찮은 사람들 또 하나 뽑는 중요한 그 교육이 그 가족들을 만나면 하여간에 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것. 그렇군요. 또 이제 최고 지도자를 가지고 또 선전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만날 때 먼저 얘기하게 되면 우리 북한은 정말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지상낙원이다. 뭐 최고 지도자는 가장 정말 위대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우리 남한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선전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천상 또 남한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 남한 가족들이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그래서 이제 현금을 또 주고 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또 북한 당국에게 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만남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요.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성사될까 안 될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한 1년 8개월 만에 작년 2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죠. 그때도
그 금강산에서 만났는데 한 겨울에 추운 날씨에 만나고 이제 한 1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8월 달에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남북 간이 8.15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남북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합의를 하고서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불안했던 것이 네네. 북한이 이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또 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러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뭐 북한이 일단은 그 미사일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이산가족 상봉 만나는 데는 이제 별 지장이 없이 그래서 네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남측에서는 김성주 총재 또 김선양 부총재가 적시자사 대표로 나가서 모든 일을 주관했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이 주관 부서는 어떻습니까? 북한도 역시 북중 그 적십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이번 같은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의 적십자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좀 특이할 점은 이번 이제 남북 이산 상봉을 앞두고 북한의 그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이제 그전엔 강수린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리충복으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교체가 됐는데 왜 교체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또 다른 또 남북의 좀 만남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또 들어온 얘기를 의하면은 그 전에 그 강수린 그 위원장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네. 건강이 안 좋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거로 봐가지고 아마 이제 건강 문제로 이번에 이제 리충복 씨로 이제 바뀐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항상 참 북한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참 불안해요. 일주일 전에 대표를 바꾼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우리로서는 좀 약간 네네. 좀 그 갑자기 위원장을 바꾼다, 대표를 바꾼다 네네. 좀 있는데 아마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네네. 적십자 문제고 뭐 남북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큰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되지는 않았을 거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은 뭐 좀 몸이 아픈 게 아닌가 일단 네, 그렇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추측하는군요. 추측을 합니다. 네네. 예. 어쨌든 참 이번 만남 다행스럽게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이산 가족들이 지금도 정말 이게 정말 예. 입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입보다 더 그렇죠. 어렵고 수많은 정말 지원자들이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네네. 만남에서도 참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좀 그 1차 상봉 이제 오늘 마무리되어지는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예. 그 1차 상봉단에서 이제 최고령자가 네네. 우리 남한의 구상현 이석주 할아버지가 네네. 올해 이제 98세로 이제 가장 최고령자고 또 이제 북한에서 가장 또 최고령자는 리홍종, 정규현, 최운식 할아버지가 네. 88살로 그렇군요. 이제 네. 또 최고령자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제 그 최고령 이제 이산가족 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렇게 사실 또 어찌 뭐 이게 약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현재 그 남과 북의 그 평균 수명이 한 10살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네. 좀 우리보다 좀 작은데요. 그런데 뭐 또 우연히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 이 첫날 만남이죠. 그 우리 남한의 이순규 할머니가 네네. 그 결혼하자마자 헤어진 남편 오인세 할아버지 북한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네. 이제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부가 65년 만에 만난 거죠. 정말 이게 어떻게 참 기가 막히군요. 예, 기가 막히죠. 예.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7월 달에 뭐 어떻게 우연찮게 이게 당시 그 할아버지께서 뭐 훈련 바로도 나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부부가 헤어진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65년 만에 만났는데 저도 그 뭐 방송과 또 사진을 보고 참 그 정말 어떻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또 하나 이 할머니가 이순규 할머니가 올해 이제 85세인데 그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남편을 뭐 결혼하자마자 바로 헤어졌으니까 아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주 그 사진인가 방송에 잡혀가지고 참 한편으로는 저 연세 드신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나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실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65년 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6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남 결혼을 했는데 네. 불과 뭐 한 2달 정도 살다가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참 그 두 할머니께서 옷도 아주 곱게 입으시고 아주 그 정말 수줍게 좀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정말 소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무슨 비극이냐. 그렇죠. 이게 65년 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그런 또 뭐 네. 기쁘면서도 또 착잡하고 또 참 그 가슴 아픈 네네. 뭐 그런 또 사연이 좀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또 박문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측의 누나 박문경 할머니를 좀 만나가지고 네. 또 이제 그 뭐 비타민 뭐 준비해간 이 약도 좀 전해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북한의 최고 수학자였던 이제 조주경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이 조주경 씨는 과거에 이 남북 이산 가족 때 한번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 조주경 씨의 아내 린리규 이제 네. 북쪽에 살고 있는 것이요. 이분이 이제 남한에 사는 동생 이막규 씨하고 조카 이명근 씨, 시동생 조주찬 씨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또 만남이 있어가지고 또 뜻깊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만남을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씨께서 이제 그 부자지간 네네. 또 형제지간이 한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요. 부부하고 부모 상봉이 5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해서 남북 이산 가족들이 워낙 고령자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직계가족 부부나 아니면 저 자식 부자지간은 이제 상봉은 상당히 그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정말 이산 가족분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분들을 빨리 하여간에 지금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네네.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는 주로 삼촌 이상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촌들이나 뭐 다른 어떤 친인척 뭐 이런 어떤 이산 가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직접 어떤 그런 부부나 부자지간 바로 우리가 바로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또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산 가족은 갈수록 그렇군요. 또 줄어들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교수님. 정말 이제 65년 만에 만나도 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세 어르신들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 정례화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죠. 네네. 이제 이 이산 가족이 대부분 한 뭐 70% 이상이다, 80대 이상 네네.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빨리 조속한 시간 안에 일단 다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산 가족 신청해도 기다리는 분이 한 6만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라도 우선 이제 만나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 번 만나가지고 뭐 100명 만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예. 그 이산가족 신청해가지고 만난 분이 한 2%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되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또 수시로 이렇게 무슨 이번 만남도 한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남과 북의 가족들을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서로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나가서 이제 고향 방문까지 이제 계속 뭐 이게 금강산에서 만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먼 거리 가가지고 네네. 이동하고 말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만나고 또 대수 이동이 가능하면 이제 그 고향도 서로 방문하면서 이런 어떤 만남을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하게 이 남과 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6.25 전쟁은 20세기의 어떤 그 세계사의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금 20세기에 어떻게 가족들이 헤어져 가지고 60년, 65년 이상을 못 만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아주 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고 사실은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산 가족들의 그런 아픔과 네네. 한을 가지고 풀어줘야 될 하나의 그 인류의 숙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수시로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하여간에 이산 가족들이 살아 생전에 원하는 가족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남과 북이 서로 뭐 정치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산 가족 문제만은 정말 남과 북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또 모든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반드시 네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 정말 우리 인권의 문제고 또 개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그런 귀한 만남인데 예. 속히 정례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중에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가족들이 만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